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상훈 선생님과 김정우 선생님과 함께 반대가 바뀌었는데. 오늘은 김상훈 선생님과 김정우 선생님과 함께 아, 우리 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병원, 우리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은 병원이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걸까요? 근무하기 좋은 병원. 각자 좀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좋은 병원입니까? 아까 살짝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병원은 좀 멈춰있지 않는 병원, 발전하는 병원이 발전하는 병원. 네, 그게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멈춰 있거나 같은 루틴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지치는 일이 저는 많았다 보니까 함께 발전하면은 좀 출근하는데 힘이 덜 들고 일하면서도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다음 직장으로 나아갈 때도 거기서 퇴사하면서 얻어가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많이 들어서 저는 좀 멈춰있지 않고 발전하는 병원들이 네, 저는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정원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을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십시오. 저는 일단 좀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살짝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은 치료사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수 치료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재활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영역에 좀 있으시던지 어쨌든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고 싶어지는 치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실험적으로 뭔가를 환자한테 해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건데 그런 치료의 자율성을 이제 선임 선생님들이나 뭐 동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더 가면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존중을 해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치료를 좀 이렇게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병원이 좀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그래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병원이 예.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업을 사실은 이제 이게 물리치료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직장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아까 선생님이 그 경제적인 건 제외하고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같이 포함시킨다면 어때요? 포함시키면요. 네. 단순히 자율성을 이제 존중받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또 직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 그 경제력, 그러니까 생활력이랑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게 뭐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돈이 만약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근무 시간이랑 어느 정도의 좀 그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되 할 수 있는 걸 좀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예. 왜냐면 뭐 이제 연봉이나 근무 시간이 너무 안 좋으면은 내가 뭘 하고 싶고 해도 이제 즐겁지가 않잖아요. 병원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해봤고, 뭐 대학병원, 뭐 종합병원, 로컬, 그 다음에 뭐 개인병원, 그리고 다양한 세팅에서 근무를 해봤고, 뭐 옛날에 인턴십 할 때는 뭐 100만 원부터 해서 뭐 굉장히 이제 치료사로서 받을 수 있는 고액 연봉도 이제 받아봤고,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좀 있어봤습니다. 근데 뭐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를 더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 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욕구 이론을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메슬로우가 이제 욕구 이론을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욕구가 그 생리적인 욕구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뭐 이제 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한다면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게 필요하죠. 물질적인 게 필요하고 그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이제 직장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 협상을 잘해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 가능해지게끔 하는 이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바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이 병원 A 병원은 연봉이 꽤 높고 B 병원은 살짝 좀 낮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A 병원으로 가게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그 생리적 욕구만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게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직장에 가서 내가 안전하느냐, 내가 내 건강을 이제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병원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 대가로 우리가 잃는 게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환자를 보면서 너무 오랜 시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안전의 욕구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직을 또 고민할 수 있겠죠. 아, 여기에 더 있다가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겠구나.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연봉이 올라가는 건 참 좋은데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니까 이게 참 좋은 직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연봉만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고 안전의 욕구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전 욕구가 채워져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이 돈을 벌 수 있고 또 뭐 이 정도면 내가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욕구가 뭐가 있냐면 소속의 욕구예요. 이 소속의 욕구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소속감을 가지고 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은 동료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느낌. 이 직장이 참 나한테는 참 좋은 직장이라서 이 직장과 내가 잘 같이 연계돼서 같이 커나가고 싶은 그런 이제 소속에 대한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애정을 가지고 하나의 단지 돈벌이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이 병원에 대한 내가 애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병원인가, 이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만큼 내가 마음에 드는 병원이어야 되고요. 또 병원이 아니라면 그런 센터나 그런 직장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존경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존중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내가 이 병원 내에서 내가 이제 좀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뭐 내가 치료하는 환자분들한테 내가 좀 존경받고 싶고 이제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약간의 권력의 욕구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높은 자리에서 내가 좀 관리자가 되어 봐야겠다. 혹은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욕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장 핵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이 직장이라는 곳, 내가 이 일이라는 곳은 결국은 내가 내 영혼을 갈아 넣는 곳은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뜻하고자 하는 나의 그 삶의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정말 이제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정점에는 결국은 자아 실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뜻을 펼쳐 보일 수 있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그래서 정말 일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것이 충분히 나한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나 그러한 직업이나 그러한 직장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꿈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두 분 선생님들의 말이 맞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조금만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지향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처음에는 단순히 당연히 연봉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니까. 근데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 안정과 소속과 존중과 자기 실현이라는 그 중요한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연봉을 고려한다? 좋은데 그것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뭐를 잘하지? 내가 뭐를 좋아하지?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나는 생기가 있지? 이런 거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내 틀에 맞는 직장을 구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직장이라는 틀이 있어요. 환경이라는 틀이 있고 직업이라는 틀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틀에 들어가야 돼요. 껴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 틀이 뭐 나는 동그라미라는 틀을 갖고 있는데 그 틀은 세모라는 틀이지.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는 세모에 들어가려면 많이 깎아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잃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 직장을 탐색하는 시간은 곧 또 나를 이해하고 탐색하는 시간이랑 또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그 주제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또 무거웠나? 아니요 무겁지 않고 네. 일단 신졸 선생님들한테 병원 추천해주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연봉이랑 그 근무 시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메슬로우 그 욕구 이론이랑 해가지고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생각해보면 네, 자아실현까지 다 이렇게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제일 저는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신졸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봉이나 근무 시간이겠지만 본인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이제 병원이 원하는 내가 아니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실습 선생님들 있을 때 네. 제가 과제를 뭔가 내주고 싶었는데 뭘 내줄까 하다가 그때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다 적어오라고 했거든요. 좋지. 근데 거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다들 깊게 생각하더니만 하나를 다 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뭘 잘하는지를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런 게 필요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쫓아가는 그거는 결국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그래야 했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이렇게 막 쫓아다녔는데 우리의 트렌드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나의 정답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만약에 지금 이직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뭔가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면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바쁘게 살다가 보면 또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참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